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남도 창녕지방에서 예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하고도 창녕지방에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이라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부쳐먹을 땅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었기 때문에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날품팔이 생활에 지친 그는 어느 해 1년의 나락 2섬을 받기로 하고 과부집 머슴으로 들어갔다. 그가 받는 사경 중 반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 반은 홀로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와 약값으로 들어갔는데 늘 턱없이 모자랐다. 먹고 사는 것이야 주인 집에서 해결한다지만 다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시사철 헛바지에다 헛저고리 차림으로 다녔다. 동이의 주인은 신랑이 일찍 세상을 버린 젊은 과부였는데 돌볼 자식마저도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부자였지만 항상 검소했고 매사의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큰 살림을 건사하기 위해서 큰 머슴, 작은 머슴 그리고 꼴머슴까지 머슴을 셋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동이는 큰 머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녀를 5명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그녀의 성품 탓이었다. 일은 많은데 손은 모자라는 머슴과는 달리 부엌대기가 5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식구가 많은 가난한 농가에서 건사하기 힘든 입을 부탁할 때마다 그 청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한여름 보리타작이 한창일 때 뜻밖의 슬픈 소식이 날아왔다. 머슴 동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흩트려 놓은 보리섬이나 마당에 늘어놓은 보리가 마음에 걸려 동이가 어물거리자 여주인이 그를 꾸짖고 달래서 급히 집으로 보냈다. 막상 집에는 갔지만 수중에 땡전 한 푼 없어 당장 장례 치를 일이 막막하여지자 동이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오래도록 설게 울었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고민 끝에 동이는 시신을 관에 넣어서 지게에 짊어지고는 그가 나무할 때 자주 들려서 쉬곤 했던 지게 자리로 찾아갔다. 언제나 따뜻한 햇볕이 비치던 그 자리는 산 중턱에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산주인은 주인집 여자였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그곳에 맷자리를 쓴 사정을 말하면 사려 깊은 젊은 마님은 쾌히 응낙할 것이 틀림없었다. 동이는 지게 자리에서 군일을 시작했다. 마침 그때 저쪽 산등성이에서 당시 조선에서 가장 용하다고 회자되던 풍수 한 사람이 동이 청년이 구덩이 파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양 칠패시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부탁을 받고는 혈처를 찾아 조선 팔도를 헤집고 다니는 중이었다. 과연 명당 자리로구나. 그런데 참 희한하기도 하지. 저 젊디 젊은 청년이 어떻게 저 자리를 알았을까? 그건 그렇고 하관 시간을 제대로 맞춰야 명당이 효력을 발휘할 텐데. 혼잣말을 하던 풍수사는 급히 그곳으로 뛰어내려갔다. 그곳에 내려간 풍수는 동이가 구덩이 안에 들어가 엎드려서는 자리를 손으로 짚어보며 하관하려는 순간 물었다. 상주님, 이 자리를 어떻게 택했으며 하관 시간을 어찌 그리도 잘 맞추는가요? 동이 청년이 말했다. 소인이 평소에 하도 가난한 생활을 했기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몹시도 고생시켰습니다. 겨울이면 찬방에서 몸을 움츠리고 주무시는 모습이 보기에 늘 안쓰러웠습니다. 이 지게 자리는 산중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여서 평소에 늘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제가 햇볕을 쬐며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 안에 햇볕이 제일 바로 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지금 하관하려고 합니다. 동이의 말을 들은 풍수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그래서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짚어보곤 했구나. 젊은 사람이 정말 장하다. 효성이란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인데 하늘이 저런 정성을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내가 평생 배운 풍수 공부가 저 청년의 효성 앞에서는 아이들 소꿉장난이 되는구나. 풍수사는 동이 청년에게 경외심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이 자리에 산소를 쓰면 그 공덕으로 사무제를 전후해서 삼천석 부자가 될 것일세. 놀라지 말게 그 삼천석은 시작일 뿐이라네. 필경은 자네 대에 만석 부자가 될 것이네. 동이는 풍수사의 예언을 듣기 좋은 덕담이라 여기고는 매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튿날 밤이었다.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며 물을 퍼붓듯 비가 내렸다. 동이는 주인 집 보리섬과 늘어놓은 마당의 보리가 생각났다. 그래서 단숨에 주인 집으로 쫓아갔다. 마당에는 낮에 타작한 보리가 그냥 널려 있었고 보리섬은 여기저기 비에 젖고 있었다. 낮에 고된 일을 한 작은 머슴은 골아떨어져서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동이는 정신없이 한편으로는 알보리를 끌어모으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리섬을 들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잠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온 주인 여자가 인사할 새도 없이 힘을 보탰다. 연신 퍼붓는 비에 주인 여자의 젖은 속옷이 몸에 딱 붙어서는 알몸이 환히 보였다. 동이 역시 사시사철 입고 다니는 호빠지 호쩌구리 차림이었기 때문에 미천이 훤히 드러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알몸을 애써 못 본 채 했지만 서로의 몸은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하였다. 밤이 이슥해서야 비설거지가 끝났고 주인 여자와 동이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제 방에 들어간 주인 여자는 자꾸만 맴도는 동이 청년의 알몸 모습을 머리에서 털어내며 생각했다. 저렇게 제 살림처럼 진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날이 새자 그날이 사무제 날이었다. 주인 여자가 음식을 차려서는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무제를 같이 지냈다. 다음 날 주인 집으로 일하러 나가니 주인 여자가 자기 방으로 불렀다. 깨끗한 새 옷을 한 벌 내놓고는 동이에게 입게 하더니 하녀가 차려온 술상 앞에 마주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저께 밤에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제게는 아무래도 천지신명의 계시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고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서방님뿐인 것 같으니 이 살림을 맡아주십시오. 동이 청년 또한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주인 여자를 사모했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은 크게 잔치를 벌여 백년가약을 맺었고 동이 청년은 집주인이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 여자의 재산이 3천석이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백년해로 했으며 풍수사의 말대로 동이가 세상을 뜰 무렵 사방 백리근방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도 평생 인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물경 만석에 이르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호빠지와 호쩌고리는 고의적삼입니다. 여름에 입는 혹겹으로 지은 바지와 저고리를 말한다고 하는군요. 부엌대기는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매는 묘, 즉 산소를 말합니다. 굿은 구덩이, 즉 토강입니다. 여기서는 묘를 쓸 때 널이 들어갈 만큼 알맞게 파서 다듬은 속구덩이를 말합니다. 굿일은 묘를 쓰려고 구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혈이라는 말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지맥을 따라 지기가 흘러와 멈추게 되면 그곳에 혈이 맺힌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기가 맺힌 곳을 혈처 혹은 혈장이라 부른다고 하는군요. 사무제는 49제와 더불어 장례를 치른 후 행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사무제란 돌아가신 분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도록 지내는 제사입니다. 우제에는 장사 당일을 지내는 초우제, 그 다음 날에 지내는 제우제,
제후 다음 날에 지내는 사무제가 있다고 하는군요. 물경은 놀랍게도라는 뜻으로 엄청난 것을 말할 때 미리 내세우는 말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창녕문화원에서 펴낸 책, 창녕의 설화가 모본입니다. 지역의 문화, 생활문화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역의 설화. 이야기 자료에는 모친상 3일 만에 부자가 된 머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생활문화의 관혼상제, 이야기 자료에 사슴 구해주고 장가든 머슴에서 그림 하나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장승업,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 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